안녕하세요. 내 친구들의 세상에 건강한 수민 누나예요. 씩씩한 김종석 아저씨예요. 아저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고로쇠물 아니면 약순물? 맛이 어때요? 맛있다. 그래요? 아저씨, 이건 수돗물이에요. 와, 수돗물이 이렇게 맛있어요? 네, 수돗물은 맛도 있지만요, 불소가 들어있어서 수돗물을 꾸준히 마신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30% 정도 충치가 예방됐대요. 아니, 불소가 뭐길래 충치를 예방시켜요? 불소는 플루오르라고도 하는데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 있어요. 맞다. 저도 치약에 불소 포함 이런 글자 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미 누나, 어떻게 수돗물을 만들길래 이렇게 맛있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때는 바야흐로 3000년 먼 미래의 최고. 아휴,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물이나 사야겠다. 글쎄, 집에 물이 한 병밖에 없는 거였지. 겨우? 우리 집엔 10병이나 있는데. 아유, 10병 가지고 뭘. 우리 집은 좀 살잖아. 20병 있어. 심각한 오염으로 이미 지구는 먹을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바로 이때. 허리. 근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그럼 당신은 누구야? 아니, 어디냐고, 여기가. 여기? 3000년대 지구지. 3000년대 지구라고? 갑자기 미래로 와버린 이내. 너무 당황하고 긴장해서 목이 칼칼하고, 이때 이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들이 소중하게 들고 있는 물. 일단 목이 좀 마르니까 물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야, 거기 물 좀 주라. 뭐라? 싫어. 물이 얼마나 비싼데? 이거 완전 도둑이네. 야, 너 지금 물을 물로 보는 거야? 째째하게 물 하나 가지고 뭘 그래? 물 가지고 뭘 그러라니?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에 물 부족 국가였는데 그때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물이 오염되고 이젠 물이 비싸진 거야. 아니 뭐? 진짜 그때 시절로 돌아가라. 먼 미래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물을 소중히 여기자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 하지만 흔하게 볼 수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물의 오염이나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꾸러기들이 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나섰습니다. 평소 우리가 물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꾸러기 체험단 체험을 위해 부푼 가슴 가득 안고 찾아간 곳은 바로 성남. 이곳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돗물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쫙 펼쳐진 넓은 정수장에 열심히 맑은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가 우리 친구들을 반기고, 햇빛에 반사되어 맑게 출렁이는 깨끗한 물들이 온 사방에 가득. 정말 멋지죠? 우와, 진짜 넓다. 끝이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많은 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아, 당연히 비지. 비가 와서 이곳에 저장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맨날 비가 내려야겠네? 바로 바닷물이야. 많은 양의 그 바닷물 속에서 염분을 제거한 다음에 여기 싹 모으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 물들은 인근 팔당댐에서 끌어온 물들이랍니다. 팔당댐이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은 바다나 육지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되어 다시 지상에 내려와 호수나 하천을 이루죠. 그런 후 그 물이 정화되어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다시 하수가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렇듯 자연현상의 순환에서 생기는 물들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댐에 물을 모아두어야 해요. 물을 댐에 모아두면 물 부족을 막을 수 있고 홍수도 조절하죠. 그리고 수원지도 형성할 수 있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무봉의 수력 발전까지 가능하답니다. 궁금증이 좀 풀렸죠? 그럼 본격적으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이 바로 정수정의 첫 시작인 착수정이에요. 이곳은 모래와 돌 등 큰 입자를 제거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이 인근의 팔당댐에서 들어오기 전 나무 조각, 쓰레기 등이 잘 걸러진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곳에 약품을 넣는 거예요. 네? 물에 어떻게 약품을 넣어요? 잘못 마시기라도 큰일 나잖아요. 약품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해롭지 않아요? 물속에 약품을 넣는 이유는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적정량의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예요. 이곳은 일명 약품 혼화죠. 물에 황산, 알루미늄, 염소 등의 약품을 투입해 해로운 균을 죽이고 물의 맛을 좋게 하며 냄새를 없애주고 물속의 고체들을 가라앉혀준대요. 이게 뭐야? 학대에는 개들이 하나밖에. 아니, 분명히 약품 처리까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불순물 같은 것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녀요. 혹시 이거 오염된 물 아니에요? 무슨 이물질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녀? 선생님, 이거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물질들이 약품하고 합쳐져서 더 커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곳은 응집지. 약품들이 물속의 불순물 알갱이에 달라붙어 응고되고 응고된 알갱이들은 또 서로 달라붙어서 더 큰 알갱이로 응집된 후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죠. 이물질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침전지라는 곳이에요. 너무 맑다. 꾸러기들의 얼굴이 환히 비춰질 정도로 맑아진 물. 바로 이것은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불순물과 부유물을 가라앉혀 맑은 물로 만드는 침전지. 즉 부유물을 형성한 알갱이들은 물에서 떨어져 나가 깨끗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다음 과정은 여과질을 거치는데요. 물을 여과할 때는 어떤 물질들이 쓰일까요? 거름종이. 누나. 내 생각에는 모래나 자갈이 있을 거야. 아니야. 숯이야, 숯. 분명. 자,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과지는 안트라사이트층, 모래층, 자갈층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최종적으로 침전지에서 걸러내지 못한 불순물과 세균을 아주 꼼꼼하게 걸러준답니다. 수정폭포? 아니 정수장 내외엔 폭포? 궁금하면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꾸러기들. 과연 폭포가 있을까? 우리 진짜 깨끗해 보여. 와, 진짜 시원해 보여. 야, 폭포다, 폭포. 이름처럼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모습 발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순물이 막 떠다녔던 물이었는데 어때요? 믿기지 않죠? 여기서 정화 과정이 끝이냐? 물론 아니죠. 바로 병원균이나 미생물을 염소로 소독하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여과까지 거친 물은 세균이 99%까지 제거될 수도 있지만 완벽하진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병원균을 죽이기 위해 소독을 하죠.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선생님을 따라 이곳에 도착한 꾸러기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웬 오염물질이래요? 저거 봐봐. 야, 아까 그 찌꺼기들 아니야? 도나니 찌꺼기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설마 버릴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썩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수장 침전지와 여과지에서 걸러진 이물질들이에요. 그냥 버리는 건 절대 아니죠.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침전지와 여과지에서 걸러진 이물질들은 새롭게 재탄생됩니다. 짜잔! 이렇게 벽돌이나 비료의 재료로 재활용된다는 사실. 물속의 찌꺼기를 재활용한다고 여러분들은 상상은 해보셨나요? 엄청 신기하시죠? 저도 많이 놀라웠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수돗물이요,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수돗물이 만들어진 과정을 본 꾸러기들은 과연 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인체에서 가장 비율을 높게 차지하는 부분이 물인데요. 체내에서 몇 % 정도 물이 부족하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까요? 2% 부족할 때. 야, 무슨 우리 생명에 위협을 준다잖아. 30%.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많아. 50%. 아닌데? 10%만 부족해도 아주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소명이 정답! 우리 몸은 약 70%가량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서 물이 1,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과 피로를 느끼고 5% 정도는 정신을 잃게 되며 12% 이상 부족하면 목숨까지 위태롭다고 하네요. 두 번째 문제. 세계에서 제일 긴 강과 세계 최고의 인공호수는 무엇일까요? 책에서 봤는데요. 나일강과 바이칼호수 아니에요? 아니야. 아마존강하고 석촌호수. 아, 무슨. 제일 큰 강은 한강이고, 그리고 큰 호수는 팔당댐이야. 야, 책 좀 읽어. 제일 긴 강은 압록강. 제일 큰 호수는 백조호수. 누나. 백조의 호수는 동화잖아. 5위는 중국의 황하강, 그 길이는 무려 5,463km. 4위는 미국의 미시시피강, 길이가 무려 6,210km. 그리고 3위는 길이 6,378km의 중국 양쯔강. 2위는 브라질의 아마존강, 6,436km. 1위는 바로 6,693km의 나일강이라고요. 그리고 서울 면적의 52배나 되는 바이칼 호수가 세계에서 가장 크대요. 자, 마지막 문제. 요구르트 하나를 깨끗한 물로 정화시킨 데는 욕조 13통의 물이 필요하대요. 요구르트 하나에 욕조물 13통이라니 믿기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우유, 라면 국물, 된장찌개를 정화시킨 데는 과연 몇 통의 욕조의 물이 필요할까요? 라면 국물 스프가요,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물에 잘 안 녹을 것 같아요. 아니,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인데 왜 버려요? 0통일까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다 먹으면 되죠. 꾸러기 체험단, 선생님의 힌트를 중심으로 열심히 고민 또 고민!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는데 과연 어떤 답들이 나왔을까요? 보라! 생각을 조합해본 결과 소명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유를 정화하는 데는 물이 적게, 그리고 라면 국물은 물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나 봐요.
과연 그럴까요? 자, 정답은 우유는 39통, 라면 국물 7통, 된장찌개 21통. 자, 이 차트를 참고하세요. 바로 정화해야 할 음식물의 농도도 중요하다는 말씀. 김치국물 한 그릇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욕조 7통량의 물이, 쌀뜨물 12그릇을 위해서는 11통량의 물을, 또 식용유 반컵을 위해서는 17통의 물이 있어야 된다니 정말 평소에 물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세 문제 중 2문제를 맞춘 소명이를 물 퀴즈 박사로 임명합니다. 특별한 실험을 위해 변신을 준비하는 꾸러기들. 실험을 하기 위한 복장으로 변신!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실험할 내용은 바로 COD 실험이에요. BOD 아니에요, 선생님? BOD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요. COD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요. 우리가 오늘 실험할 COD 실험은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구하는 실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실험해볼까요? 먼저 할당된 물과 정화된 수돗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곳에 색깔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황산과 과망간산 칼륨을 각각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30분 정도 가열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 가열한 물에 각각 수소나 나트륨을 넣고 살살 흔들어 반응을 살펴보세요. 바로 자주색의 물이 무색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이내 수돗물 역시 수소나 나트륨을 넣어주고 색깔이 변하는 모습 꼭 마술같이 신기하죠? 그런 다음 일정 시간 동안 일정량의 과망간산 칼륨을 넣어주면서 연한 자줏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데 어디 한번 색 변화를 살펴볼까요? 수돗물은 연한 자줏빛으로 금방 변해버리고 할당댐의 물은 색이 변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낸 꾸러기들. 우와, 색깔이 똑같아졌다. 원수가 색깔이 변하는데 왜 더 오래 걸린 거예요? 그 이유는요, 원수 속에는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유기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정수보다 색깔이 변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신기하다. 우리가 숨 쉬기 위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것처럼 물에도 산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요, 이 수돗물이 세수만 하고 설거지만 하는 데 쓰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실 만큼 깨끗한지 정말 몰랐어요. 건배! 방금 정화되어 나온 물 어떤 맛일까요? 꾸러기들 한번 마셔보는데 이제부터 음료수 안 먹고 수돗물은 그냥 마시는 것보다 20분에서 30분이 지난 후 삭이나 유리로 된 용기에 차갑게 보관해서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하네요. 오늘날 물 오염이 매우 심각한데요. 그중 생활하수가 80%나 차지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더군다나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물 오염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도 절약하고 수질 오염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 수도꼭지에 물을 계속 틀어놓고 세수하는 친구들 많죠? 이렇게 3분간 수도를 열어놓고 있으면 18리터의 물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 아셨어요? 세수할 때는 꼭 물을 받아서 쓰고 목욕한 물은 버리지 말고 세탁이나 청소, 화초에 잎을 닦는 데 다시 써도 된다는 말씀. 세탁기를 한 번 사용하는데 95리터 이상의 물이 소비된대요. 그래서 저 소명이는 세탁물을 최대한 모아서 함께 세탁하고요. 세제는 가급적 아주 적은 양의 천연세제를 사용한답니다. 맛이 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 기름기 묻은 프라이팬을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걱정 말고 신문지로 기름기를 깨끗이 닦아내는 설거지를 하면 물 절약, 오염 방지,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요. 어우, 시원하다. 큰 볼일을 보고 나서 뒷처리가 깨끗한 준수. 우리 집 변기통 내부를 공개합니다. 짜잔! 바로 이 물이 든 1.5리터 페트병. 변기 물탱크에 넣어두면 1년에 약 4,500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먹는 맛있는 물이 힘들게 정화되는 것을 새삼 깨달은 꾸러기 체험단. 절약 또 절약. 이젠 한 방울의 물도 아껴야겠죠. 거기에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조금만 무관심해도 물은 오염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미래의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물을 소중히 여기자고요.